불교계 주도로 설립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호시설, 나눔의 집이 운영 논란 등을 계기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 정신을 잇는 역사 문화적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나눔의 집 기획보도 세 번째 시간에는 나눔의 집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앞으로의 해법과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신라불교의 근거지였던 경주 남산 약수곡의 석조 열애좌상 절터 제4사지에서 통일신라 시대 석불 좌상에서 분리된 걸로 보이는 불상의 머리가 발견됐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조실 설악당 무산대종사 이주기 추모달의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종은 무량한 자비로 사회 각계에 큰 자취를 남긴 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 올곧은 수행자로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위례 상월선언 천막결사에 참여했던 수행자들이 다시 모여 치열했던 정진 현장을 되새기고 한국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보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특집 프로그램 토크멘터리 다시 상월선언 제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남북산림협력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남북산림협력센터가 경기도 파주시 일대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사찰림 복원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불교계의 역할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 주도로 설립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호시설인 나눔의 집이 정관 개정과 투명한 후원금 공개 등 운영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눔의 집이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 정신을 잇는 역사 문화적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적 이슈로까지 떠오른 나눔의 집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해법과 과제는 무엇인지 홍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5일 나눔의 집 조리사 박송자 씨는 내부 고발 직원들의 폭언과 협박 끝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박 씨가 할머니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 문제에 대한 편향적 시각의 방송은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었다는 게 박 씨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피디님한테 우리 조리사님이 할머니들 개별 식단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거 잘못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는 하는데 이미 보도는 되었고. 지난 2018년 나눔의 집 원장을 역임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별세한 고 김순옥 할머니를 조문한 곳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1급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할머니들은 모든 의료비가 국비로 지원되며 이외 추가 비용도 아산병원에서는 고 정주영 회장의 유지에 따라 무료였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에게 지급해온 월 10만 원의 용돈마저 끊었다는 일부의 주장 또한 2000년대 초 한 달 후원금이 300만 원도 채 안 되었을 때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후원금이 300만 원도 안 내는데 이거 가지고 또 뭐 직원도 30에서 50만 원 월급도 줘야지 뭐 이게 식재료도 해야지 모든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면 10만 원씩 드리겠다는 게 할머니들 납득을 했어요. 부실 식사와 의료비 지출 전무, 용돈 10만 원 등의 주장들이 상당히 왜곡됐다는 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눔의 집 할머니들과 전현직 법인 관계자들과의 사이도 불편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할머니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조계종 대장으로서 우리 할머니들을 더 많이 도와주세요. 현재 나눔의 집 사태 해결 주체에 대한 의견은 일부에서 나눠지고 있지만 전현직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나눔의 집 활동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꼭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서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7개의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뭐 사죄 배상하라 뭐 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또 해야 되고요. 나눔의 집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보듬고 역사의 정의를 지켜나가는 활동을 지속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신라불교의 근거지였던 경주 남산 약수곡의 석조 열애좌상 절터 제4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석불좌상에서 분리된 걸로 보이는 불상의 머리가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발굴 조사가 경주 남산 약수곡 석조 열애좌상 절터 경역에 방치된 석불좌상을 보수 정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석조 열애좌상의 원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한 경주 남산의 불적에 소개된 석조열의 좌상은 본래 있던 위치에서 옮겨진 상태로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옆에는 불상의 중대석과 상대석이 불안정한 상태로 노출돼 있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 저희 조사단 관원들은 일제히 이 청와대 녹지원에 있는 불상과 쌍둥이 불상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불상의 석불두의 모습이나 그 몸체의 표현이라든가 그다음 그 좌대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새롭게 발견된 불두가 통일신라시대의 석조불상의 원형을 고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추상 같은 수행가풍과 묵향 가득한 선시, 무량한 대자비의 실천으로 불교계를 넘어 세간에 큰 울림을 주고 원적에 든 설악산 신흥사 조실, 설악당 무산대종사 이주기 추모달의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종은 무량한 자비로 사회 각계에 큰 자취를 남긴 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 올곧은 수행자로 불자로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계선풍 시원도량 설악산문을 크게 일으키고 독립기본선언 조실로 후학들의 지표가 된 설악당 무산대종사 이주기 추모달의제가 어제 봉행됐습니다. 달의제에는 문도와 원로의원, 선원수자, 교구본사 주지대표, 3교구 사부대 중 이근배, 신달자 시인을 비롯한 문인, 각계 인사 등 수많은 이들이 동참해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도반인 화암사 회주 정휴 스님의 행장 소개로 시작된 추모달의제는 승속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내민 따뜻한 손길과 누구에게나 이해하기 쉽게 전한 가르침을 내려준 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신흥사 회주 우송 스님은 한 달 늦춰 추모 달의제를 봉행하게 된 것은 생명 존중을 가장 큰 화두로 삼았던 큰 스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불보살님과 역대 조사의 가르침이 생명 존중에 수렴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이를 여러 작품에서도 녹여내셨습니다. 생명 존중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이때에 대종사님의 이주기 달의제를 맡고 보니 새삼스럽게 스님의 해왕과 가르침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은사 같았던 사형인 스님과 50년 이상을 동고동락했던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스님의 가르침과 뜻을 이어 불교와 사회에 기여하는 신흥사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지 스님 뜻에 따라서 해주이신 우리 법권 구성 스님과 대중과 함께 조지 스님의 큰 뜻을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수행도량으로 잘 가꾸고 힘써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악산 신흥사는 설악당 무산 대종사의 출세간과 세간 구분 없는 무량한 자비실천, 추상같이 엄정하면서 따스한 수행가풍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설악무산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선보이며 깊은 울림을 전했던 위례 상월선원의 동안거 천막결사가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 등으로 환희와 감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천막결사에 참여했던 수행자들이 다시 모여 치열했던 정진 현장을 되새기고 한국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보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특집 프로그램 토크멘터리 다시 상월선언 제작 현장에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불교 역사상 초유의 천막 동안거에 나섰던 위례 상월선언의 대중스님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언의 결제 대중을 응대했던 직계 호산 스님과 용맹 정진의 분위기를 이끌었던 입승 진각 스님, 그리고 시자 도림 스님. 다큐멘터리 영화 아홉 스님의 주연 배우들이자 최근엔 공중파 장수 프로그램인 KBS 아침마당에도 출연한 이른바 핫한 스님들입니다. 비상약과 더불어 테니스공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정진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담이 걸렸을 때 이렇게 테니스공으로 풀어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BBS 불교방송 장수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멘터리 다시 상월선언. 일반 스튜디오 영상물이 아닌 호산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은평구 수국사 삼성각 앞마당을 무대로 프로그램이 제작됐습니다. 피아노 조율이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조율을 하고 나서 나중에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듯이 꼭 그 잘하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거기 함께한 마음이 이제 하나로 된다는 그런 느낌이 다 왔지 않느냐. 요즘 방송사들의 인터뷰 요청으로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입승 진각 스님. 이번 BBS의 특집 방송을 통해 하한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털어놨습니다. 아마 이 촬영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영화의 마지막처럼 장면처럼 그 통도사로 다시 이렇게 본사로 돌아가가지고 상월선언의 결제했던 마음을 이어서 여름 결제를 통도사에 나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상월선언 아홉 스님들의 고행을 도왔던 외호 대중 역할을 수행한 효연 스님도 방송에 처음 출연해 천막결사의 뒷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스님은 군 입대를 미뤄가면서까지 상월선언에 대중으로 참여했던 사연 등 진솔한 대화를 풀어냈습니다. 상월선언을 통해 가지고 9분의 어른 스님들을 모셔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또 밖으로 스님들과 신도님들 또 불자님들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생에는 정말 큰 공부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특집 프로그램 토크멘터리 다시 상월선언은 내일 오후 1시 30분, 모레 저녁 8시 30분, 7일 오후 5시, 9일 저녁 7시 30분 등 총 4차례에 걸쳐 불자와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전 종정 법전대종사가 창건한 팔공산 도림사가 특별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국난 극복을 다짐했습니다. 법요식은 드론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연등을 주지 종현 스님이 부처님 전에 봉안하는 걸로 시작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도림사 주지 종현 스님은 초파의 등을 하나 켤 때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의 몫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바란다고 설했습니다. 정부가 남북 산림협력 사업 재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개관을 계기로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복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북한 사찰림 복원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불교계의 역할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연교 기자입니다. 남북관계 복원을 향한 정부 발걸음이 추진력을 재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관광 계획 발표에 이어 남북 철도 연결, 판문점 견학 재개와 더불어 이번에는 남북 산림협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를 구심점으로 산림협력의 불씨를 되살린다는 구상입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산림은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남과 북은 이미 오래전부터 산림 분야에서 협력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남북이 기존 합의에 대한 이행을 재개하고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야 합니다. 남북 산림협력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우선 사업으로 선정되며 한때 활발히 추진되기도 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산림협력센터를 거점으로 남북 간 기술 체계를 정립하고 북한 토양에 적합한 묘목을 생산하는 등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 산림협력 재개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남북산림협력은 불교계에서도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공동사업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남북산림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의 생태 환경 보호와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산림 복원을 위해 우리 종단의 사찰림을 활용하는 공동사업도 함께 제안할 예정입니다. 불교계가 오랜 세월 쌓아온 사찰림 조성,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한의 사찰림을 복원하는 데 힘쓰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남북 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다시 크게 한 걸음을 뗀 만큼 불교계도 발맞춰 다시 채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순수 우리 역사라든지 우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 같으면은 이제 민간이 종교단체가 먼저 물꼬를 튼다는 그런 의의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북한이 보이는데요. 이렇듯 가까이 있지만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계속된 손짓에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이 처음으로 공감대를 이룬 산림협력 사업이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윤 4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북한 개성 영통사 복원 15주년을 기념하는 회고전이 열려 참석자들이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천태종 대전 광수사는 경내 광장에서 주지 무원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개성 영통사 복원 15주년 회고전 개막식을 갖고 어제까지 전시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고전은 천년의 기억을 주제로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개성 영통사 복원 과정과 성지순례 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5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천태종 사회부장을 맡아 영통사 복원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무원 스님은 앞으로 우리 종교인들이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자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른바 K-방역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심은 코로나19 대응에서 드러난 K-방역 역량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공공부문 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언제든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K-방역의 주체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독자적인 감염병 관련 정책과 집행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되어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나 보건의료체계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되 코로나처럼 전국 단위 감염병 위기 때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지금처럼 함께 대응하게 됩니다. 신설된 질병관리청은 또 기후변화로 인한 열사병이나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재난성 질환도 담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해 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 분야를 각각 맡겨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여기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감염병 연구 기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 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합니다. 또 정부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권역별로 가칭 질병대응센터를 마련해 지역 단위의 질병관리 지원 기능과 지자체의 대응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경남 창원의 불모산 성주사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와 함께 창원 지역 내 청소년 20명에게 각각 5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성주사 회주 흥교 스님은 법문을 통해 모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인류 중생들에게 처음으로 자비 사상을 가르치신 말씀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차곡차곡 대명제로 삼기로 하는 것입니다. 성주사 대웅전 앞마당에선 오색연 등의 불을 밝히는 점등식과 관불의식이 함께 봉행됐습니다. 창원 진불선원이 국립 창원 경상대병원을 찾아 떡과 연꽃컵 등을 선사했습니다. 진불선원 신도들과 경남 포교사단은 미리 준비한 떡 1,600개와 직접 제작한 연꽃컵 등을 병원 의료진과 환우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진불선원 주지 무화스님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애쓰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원 내 환우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 정성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미술가와 예술가 8천여 명이 전국 공공시설에 벽화와 조각 등의 작품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또 주요 관광지와 소규모 공연장에 방역 지킴이 6천여 명이 배치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3차 추경 예산 3,39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4.19 혁명 당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서울과 대구, 부산 지역 등의 시위에 참여한 학생과 시민을 직접 찾아다니며 작성한 기록이 등록문화재가 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연세대학교 4월 혁명 연구반 4.19 혁명 참여자 조사서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과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독립전쟁 현장을 생생하게 살펴보는 특별 기획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늘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제7관 특별 기획 전시실에서 열리며 홍범도 일지 필사본 등 유물 82점을 선보입니다. BBS 뉴스는 지난 사흘간 불교계 주도로 설립된 나눔의 집의 설립 배경과 현재 문제점,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나눔의 집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냉정하게 짚어보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은 계속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6월 4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